여당 의원들께서 뭐 야당 후보들 계속 거명하면서 이상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하여튼 이재명 후보는 정신병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정신병자 같은데요. 처벌 아니라 정신병원에 치료보내야 할 사람입니다. 이거를 그냥 핑계 삼아서 하고 싶은 질의를 하는 그런 자리는 국감 자리가 아닙니다. 목적에 맞는 질의가 국감장에서 필요한 것이지 국감장이 목적을 달성하는 곳은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다른 의원의 그 질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들의 검증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면 옆 건물에 가면 소통관에 기사화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시면 됩니다. 네, 상주 문경 상주 출신 이미자 의원입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김성환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인권은 정말 우리가 천부적인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절대로 침해당해서도 안 되는 게 우리 또 인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요새 바야흐로 이제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면서 여당, 야당 후보들 말씀들로 인해 좀 상당히 상처들도 많이 받고 서로 또 공방도 막 벌어지는데 참 저도 창피합니다. 서로 양쪽 다. 근데 또 존경하는 우리 여당 의원들께서 뭐 야당 후보들 계속 거명하면서 자꾸 이상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이재명 지사 한번 발언한 것 좀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남 시민이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올려놓으니까는 하여튼 이재명 후보는 정신병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정신병자 같은데요. 처벌 아니라 정신병원에 치료보내야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까는 성남에 구역질 난다는 분이 있어서 화장실 대변기 안내해 드렸는데 이게 참 이게 할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간절히 있으신가요? 정신병원 좀 소개해 주세요. 하여튼 여당 후보이신 대통령 후보이신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정신병원을 너무 좋아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형님도 정신병원에 보냈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것이고 또 뭐 김사랑 작가를 비롯해서 한 23명이 정신병원에 보내졌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응? 시장이면 아까 말씀 잘 하시던데 그래도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계신 분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할 말 있고 못 할 말이 있고 시민들이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대통령 되시면 국민들이 또 많은 비판들 하실 텐데 이럴 때마다 다 정신병원을 보내실 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은? 좀 창피스럽죠? 그죠? 저 사실 지금 처음 보는데요. 지금 봤잖아요. 이렇게 봤으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예, 지금 처음 보는데 지금은 약간 뭐 좀 놀랍다는 약간 뭐 정도 위원장님 생각이 납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앞으로 자라는 학생들이 인권위원장님 어떤 말씀하시는지 볼 텐데 이게 제대로 된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바람직스럽지 않은 표현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바람직스럽지 않죠.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죠. 이런 분이 대한민국 여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참 창피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는 정신병원을 너무 좋아하셔요. 자, 위원장님. 지난 8월 30일 우리가 위원장님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물어보는 공방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물론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여기. 우리 대표님 오셨어요? 예. 잠깐. 근데 예. 여러 가지 뭐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친분도 없고 민변에서 같이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상고 이유서에 연명만 해줬다. 단지 이 상고 이유서를 갖다가 검토는 했단 말씀이시잖아요. 검토는 하고 거기에 연명해줬다라는 말씀이셔요. 검토는 제가 사실 연명을 해줘도 될 내용이냐 아니냐 사실 그렇죠. 그 정도를 물론 검토를 그냥 했습니다. 보지도 않고 막 연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봐야지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수임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또 지금까지 민번 갈래로 해줬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런데 이제 또 이걸 엄격히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돼서, 이거 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또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야당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여기 위원장님이 몸담고 있던 로펌이 한길 로펌이잖아요. 그죠? 예. 한길 로펌에서는 수임료를 전혀 받지 않았나요? 이와 관련돼서? 아, 이와 관련돼서 네, 한길 로펌에서는 전혀 수임료 받은 적이 없다. 예,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정하면 안 돼요. 네. 또 하나 여쭤볼게요. 김만배 씨 알아요? 김만배 씨 혹시 만난 적 있습니까? 김만배? 뭐, 전혀 모르고. 예. 그럼 고재환 씨는요? 네? 고재환 변호사. 전 그 이름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고재환 변호사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이따가 다시 봐요. 오늘 고재환. 끝인가요, 여기? 휴가질 있죠? 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남의 뜰 고재환 변호사요. 저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요? 추가 질의요? 추가 질의입니까? 아니면 의사진행 발언?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어제 하고 오늘 저희 운영위원회 국감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마음 참 불편한 그런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저 국회법을 살펴보니까요. 146조에 모욕 등 발언의 금지가 있습니다.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되면 징계하는 그런 규정까지 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또 우리 국정감사가 갖고 있는 본연의 어떤 취지와 목적에 맞게 행정부의 업무 진행이 잘 됐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보고 지적하고 하는 것은 뭐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제부터 계속되는 이 논쟁이지만 이게 정쟁의 장이 되면서 전후 맥락도 생략된 채 근거조차 불명확한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것이나 그것이 국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그런 발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특히 피감기관을 상대로 해서 그러한 전후 맥락을 생략한 채 근거도 불명확한 그런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하는 것, 이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더군다나 우리 피감기관에서도 그런 근거가 본인이 확인되지도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한지 심히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게 국회의원들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회의장 안에서는 면책특권을 갖고 또 정당성을 부여받을지 모르지만 이 발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이분들에게는 치명적인 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확하지 않은 근거 또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이런 것들은 마땅히 위원장님 판단하셔서 제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만하시고요. 예, 말씀이 나왔으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어제 청와대 비서실에 대해서는 해도 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달라 이런 차원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유사한 질문이나 발언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여야 의원님들이 이 인권위원회의 수장께 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논평을 자꾸 요구를 하십니다. 그 논평 요구에 응하다 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인 이 색채를 갖게 될 우려가 있어서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으니 여야 의원님들은 그런 정치적인 또는 정치인에 대한 논평을 요구하는 것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셨? 강민국 의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 존경하는 유인도 의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또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여야를 떠나서 대선 주자는 그 사생활이라는 게 없습니다. 즉 국민의 검증대 또 국회의 검증대 위에 있는 것이 또 어떤 대선 주자든 간에 저는 비단 여당의 대선 주자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생활을 말씀을 하시고 모욕을 말씀하시는 것은 국정감사의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시기 때문에 또 사실 우리가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면책특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하지만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헌정사에 있어서 이 면책특권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어떠한 자유로운 말씀을 할 수 없다면은 또 그것을 묻는다는 또 묻고 제안하는 그러한 혹시나 뜻이 있다면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대선 주자는 어떤 분이든 간에 사생활을 논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보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네, 한준호 의원님. 예. 네, 저는 제가 이제 주 상임위가 과방인데 과방위와 운영위를 거치면서 느끼는 점이 하나가 의원님들 의견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대의기관이고 저희는 국민을 대신해서 물을 권리가 주어져 있죠. 그러나 국감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국정감사가 왜 상임위가 나뉘어져 있겠습니까? 각 상임위에서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상임위가 나뉜 역할, 그리고 저희가 그 상임위에 참여하고 있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각 상임위에 딸려있는 피감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가 나올 때가 있고 오늘같이 인권위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핑계 삼아서 하고 싶은 질의를 하는 그런 자리는 국감 자리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태영호 의원님 인권위에 대한 질의 잘 들으면서 저도 보고 듣는 게 있고 배우는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질의가 국감장에서 필요한 것이지 국감장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상임위 역할에 맞게 좀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재차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전주혜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앞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감사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의원들이 그 자신들이 또한 국민을 대표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어디가 그런 맥락이 맞고 어디가 맞지 않냐 이렇게 다른 의원의 그 질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의하는 의원의 책임에 따라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비판의 소지가 있다면 그거는 그 질의를 하는 의원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 필요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물어보시는 것이지 어떠한 무슨 창피를 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서 나온 것도 지금 인권위원회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대 의원의 어떠한 그런 그 질의에 대해서 본인의 잣대로 또한 제3자가 이게 맞다. 또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국정감사의 본질을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고 그 질의하는 그 의원의 이러한 그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좀 국정감사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네 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에게 요청하시는 게 뭔지도 잘 알겠고요. 다만 저도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국정감사는 어디까지나 국정에 관해서 그동안에 이 피감기관이 해왔던 업무에 대해서 이 논하고 또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이 소중한 어떤 헌법적 권한이 행사되는 이런 장소입니다. 사실 그 저희 국회의원들에게는 다 면책특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주어진 발언 시간에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것을 제지할 방법도 없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이 의원들께서 이 발언의 어떤 자기 기준을 좀 세워 주셔야 그 면책 특권이 왜 주어지는가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도가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일테면 그러니까 국정감사장에서 대선 후보 검증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야 모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검증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면 이 옆 건물에 가면 소통관에 항상 이 일과 시간에 수백 명의 기자들이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적고 기사화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 국회의 국정감사장에서는 최대한 좀 자제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면책특권이 과도하게 남용된다는 이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